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영상 시간은 아주 단순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해지게 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AI 툴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자동화할 수가 있나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AI 툴을 다루는 방법이나 어떻게 AI 툴을 적용해야 할지 이러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조회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젠 질문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AI를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나 웹3와 관련이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인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왜 이 사례가 중요한지, 결국 AI가 대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진짜 AI 시대, 더 나아가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구조 설계라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 사례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직원 2명으로 시작해서 2조 원대 매출을 일으켰고, 그리고 AI 1인 유니콘 기업이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제목을 본다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 없이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인지, 금방 설명드렸었던 원격 의료 스타트업 메디라고 하는 이 사례는 이 질문을 더 강하게 던졌습니다. 극도로 적은 인원으로 큰 매출을 만들었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사이트 구축, 마케팅, 고객 응대, 운영 분석까지 넓게 압축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거죠. 이제 사람의 수가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지.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사람을 단순히 제거했다는 데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작은 팀이 더 큰 운영 구조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죠. 결국 핵심은 사람이 축소하는 것보다는 구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계속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I가 초안 작성이나 광고 소재, 제작, 그리고 응대 자동화, 자료 정리, 보고서 생성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과거에 10명, 수명, 50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훨씬 적은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붙이느냐가 전부가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린다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의 몫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AI가 대체하는 것과 남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메디비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단순히 AI가 사람을 대체했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구분을 해본다면 AI가 잘하는 영역은 명확하게 있죠. 공통점은 이 규칙이 있고 반복이 많으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끝까지 맡아야 하는 영역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AI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고 그 예외에 대한 처리를 사람이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법적인 책임, 그리고 민감한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결국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은 맥락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부담이 크고 최종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행은 자동화할 수 있더라도 책임까지 자동화할 수 없는 것이 아직은 이 AI 자동화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도입을 오해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상에서는 이 자동화 효율에 대한 강조만 해요. 하지만 이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검증 체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생략한다는 것에 있죠. 그리고 광고나 의료, 금융, 교육 등 이러한 규제적인 영역에서 이 책임에 대한 구조가 없다라는 거죠. 즉, 결과는 빨라질 수 있지만 오류와 리스크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AI 도입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비용 절감보다 더 큰 신뢰 훼손에 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I는 결국 성과를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잘못 설계하면 리스크도 함께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봐도 구조 설계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콘텐츠와 미디어 영역이죠.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제목을 변형해주고 작성해주고 또 요약해주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AI가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지만 사람은 메시지를 선택하나 그리고 톤을 조정해주거나 사실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결국 핵심은 이 생산량보다는 우리의 기준과 세계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많은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초안, 이 Q&A를 정리를 많은 부분 AI에 의존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AI가 없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커리큘럼을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책임이나 이 오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설에 대한 품질은 제가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AI가 이러한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결국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이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제가 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꼼꼼히 마지막으로 검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정보에 대한 전달보다 신뢰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이나 블록체인, 그리고 웹3, 헬스케어 같은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 AI가 대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굉장히 이 법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는 분야죠. 승인을 한다든지 규제를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판단하거나 책임을 지는 부분. 결국 돈과 신뢰가 걸릴수록 이러한 검증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서 진짜 경쟁력은 왜 구조 설계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AI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람이 검토하고 승인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로그와 책임을 어떻게 트래킹할 것인가. 결론은 AI 활용의 핵심은 무엇을 물어볼까라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을 묶을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AI 에이전트, AI 시대에서 강해지는 사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를 단계별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AI가 이러한 것까지 해줄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 아직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I와 이 사람의 역할 경계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일을 AI가 다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더 많은 손해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AI가 출력한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그리고 승인할 것인지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세울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 AI가 발생시킨 예외 상황 그리고 리스크를 구조 안에서 반영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물보다 최종적인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기업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AI 도입을 위한 5가지 프레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업무를 입력하고 해석하고 생성하고 검토하고 배포하고 기록하는 부분으로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쪼개진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반복성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쪼개진 6개 기록에 대해서요. 그리고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샘플을 검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모두 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기준을 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로그와 예외 처리 흐름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어떤 로그를 기록할지, 그리고 어떤 예외 처리 흐름이 나올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실행이 아니라 설계자로 재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AI를 붙이는 순서보다 승인과 책임 구조를 먼저 짜는 순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이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먼저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 업무와 책임 업무를 끝까지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토 기준이나 권한 분리, 로그 기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보다 검증 체계를 먼저 붙여야 한다는 거죠. 직무를 결국 실행자보다 구조 설계자의 중심으로 다시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I가 좋아진다면 결국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변화는 인원이 소멸한다기보다 업무 역할을 재배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더 기회진다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지만 질자의 차이는 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구조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생기는 문제는 나중에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 사고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자동화 먼저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 프로세스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다시 또 정의를 해야 하고 그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미리 잡아놨던 프로세스들이 틀어지고 다시 또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고 자동화를 설계해야만 이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동화만 있고 검증 구조가 없다면 AI는 결국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AI 시대의 승자는 AI를 많이 덕지덕지 붙인 사람이 아니라 AI를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서 멈추게 한 다음 사람이 투입을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한 기업이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경쟁력의 중심은 인력의 규모보다도 구조 설계의 역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I보다 사람이 아직까지는 더 앞선 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와 AI 에이전트 시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구조 설계하는 것도 AI가 대체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가진 이 구조 설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고 설계하는 것은 AI보다 사람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더 깊게 길러야 하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